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부길 편집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몇 안 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가 지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들을 못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이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의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연세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보건정책관리를 하고 있는 장성인이라고 합니다. 예. 방금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 케어, 대통령 이름이 붙어 있는 정책 가운데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문재인 케어라는 게 뭡니까?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재인 케어라고 이제 별칭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정식 이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건강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높여주겠다라고 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그 이전 정권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부 연장선에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파격적인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환자나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뭐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것들을 좀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별칭으로 이제 그 아마 미국에 있는 오바마 케어처럼 대통령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초기에는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공언한 그런 정식 이름이 아니다. 그건 이제 너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에서 붙여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비급여라고 하는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돈 중에 100% 중에 20%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평소에 내던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돌려받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든지 아직은 뭐 비용 효과성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건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들은 계속해서 커버를 해주면은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급여라고 해서 돈을 일부 보조해주지 않고 100% 다 환자들이 내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것들에 대해서 전면 이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급여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의료비 상한액을 관리하는 게 조금 형평이 맞지 않은 걸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의료비 때문에 갑자기 재난적인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과거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던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케어를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홍보를 할 때 이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돈은 적게 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 1년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말에 문재인 케어 1년 성과가 나오는데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도 실태조사를 한 거 보니까 문재인 케어로 2조 한 4천억 정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효과라든지 의료보험에 대한 효과 같은 거 더 악화가 됐다. 그러니까 돈은 적게 낸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돈을 적게 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참 이제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쓴 만큼 내는 게 정상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쓴 만큼 이제 내는 게 정상인 거고
문재인 케어에서 돈을 이제 적게 내게 하겠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부담률을 이야기합니다. 예. 100% 중에서 본인이 내는 것들을 줄여주겠다. 예. 나머지 예를 들면 20%를 본인 부담을 하면은 80%는 누가 내느냐? 건강보험이 내는 건강보험, 거죠. 예, 예. 건강보험은 근데 돈을 누가 내느냐? 국민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직접 내는 거는 줄이고 이제 건강보험을 돌려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많게 해주겠다. 뭐 요런 형태의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으면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1,000원에 사면 그러면 뭐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뭐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두 번 하는 이런 식의 과다한 사용이 이제 좀 더 쉽잖아요. 좀 더 그런 어떤 접근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냥 단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환자들이 내는 것만 줄여주는 걸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렇게만 예산의 어떤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쓸 걸 두 번 쓰면은 그렇죠, 그렇죠. 10,000원 쓰던 걸 20,000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뭐 MRI 촬영도 그렇- 엄청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MRI 촬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CT, MRI, 펫 예. 같은 것들이 고가의 어떤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영상 장비들인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찍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 하겠다. 이거 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싸게 이용해 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내가 굳이 하지 말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뭐 사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많이 한다고 해약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일단 검사를 해봐야지 그게 정말 아픈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예, 뭔지 예. 찾는 게 진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도 명확하게 예측이 됐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 빈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체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그럼 단가를 낮추겠다. 전에 10만 원 하던 거를 5만 원만 받아라. 그 병원 보고 좀 적게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예. 10번 하던 걸 20번 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할인 안 되는 거죠. 10번 하던 거 예. 20번을 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원래 들어가는 그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 같은 사람들은 2배로 일을 해서 똑같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의료인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면서 박리담의 형태를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료에 있어서 박리담을 유도하게 되는 거고 박리담의 특징은 그 상품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럼 질이 떨어지겠죠. 문재인 케어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보장성이 70%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라고 하는 거는 전체 들어가는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는 돈을 70%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지금 한 60% 정도가 되는데 10%를 어떻게든 30.7조를 투입해서 그걸 10%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장성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의료의 질이나 너무 이제 비용이 많아지면 이제 빈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이 필요한 거는 의료에 대한 보장을 올리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의료의 보장 수치를 올리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아셔야 될 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맛집이 있고 상당히 격조도 있고 고급스럽고 그런데 여기를 동네 몇 사람들만 가니까 이게 좀 꼴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조금 값을 내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에서 그 식당한테 야 값을 10,000원 받든 5,000원으로 내려라. 대신 사람이 2배로 오면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익은 똑같지 않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이제 가격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래서 음식 질도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예, 뭐 된다는 말이죠. 유사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비싼 집이 있고 좀 싼 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비싼 집을 갔는데 사람들이 뭐 월급이 뭐 많고 고용이 안정돼서 비싼 집들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이걸 좀 싸게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구내 식당을 뭐 다 흡수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예. 구내 식당이 운영이 돼서 거기서만 사 먹어야 되는데 회사가 재정이 흔들려요.
회사가 힘들어요. 그럼 구내식당의 질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근데 바깥에는 이미 다른 식당은 다 문 닫은 거예요. 구내식당으로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회사원들한테 어떤 음식의 질을 높여주겠다, 보장성을 높여주겠다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보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향 자체가 이거 그야말로 완전히 잘못 가는 역주행하는 방향.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완전 예. 거꾸로 된 게 건보에서 국민의 보장성, 건강 보장성을 높인다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의료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높은 수준의 질을 접근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건데 그걸 수치화해갖고 수치를 높이는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가 수치잖아, 퍼센트잖아요.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돈. 근데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돈은 30조를 부어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고령화를 이제 계속 예, 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를 지금도 많지만 계속 올리다 보면은 부딪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분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퍼센트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분모를 줄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식당에서 질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가 지금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영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의료를 그렇죠. 이렇게 개방했다 네. 그럴까요?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영국이나 네, 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그 국가에서 이제 네. 국가 서비스로서 무상 의료를 하는 무상의료. 국가들이 예, 예. 무상 의료를 하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공짜로 이용하면은 문재인 케어처럼 값이 떨어지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용을 관리를 하고 비싼 것을 이제 좀 못하게 하고 싼 걸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놓고 비싼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인력 장비 같은 것들은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지금 뭐 총리도 뭐 힘들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영국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한국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 뭐 그 공공의료 오르니까 그럼요. 뭐 싸니까 네. 좋을 것 같은데 진단받으려면 뭐 진료받으려면 3개월 이상 뭐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죠. 의료보험의 재정 자체가 악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또 국민한테 다 빚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된 게 1977년도 7월 1일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국민 GDP가 1인당 1,000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그 경제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시행을 했죠. 그 당시에 건강에 그 의료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건강보험 시행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게 잡고 가격도 낮게 잡고 그리고 보장성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 형태의 건강보험이 지금 뭐 3반물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규모만 커졌지 유사한 어떤 개념으로 박리담회 형식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 그런 건강보험이 쭉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그해 년도를 벌어서 그해 년도를 쓰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앞으로 뭐 20, 3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해 년도에 버는 거는 돈을 버는 그 이제 노동 인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경제의 어떤 그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거치는 게 이제 많아지고 적어지고 되는 거고 돈을 쓰는 것은 주로 환자들인데 환자들은 노인들 뭐 이런 층에서 그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예. 예. 고려가 되니까 점점 그 의료 그렇죠. 비출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 의료 기술에 따른 의료의 단가도 더 비싸져요. 더 새로운 기술 AI로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예. 의료비의 증가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의료비를 커버해야 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령화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지 줄어들고. 않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면적으로 보면은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돈을 쓸 사람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재인 케어가 없어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문재인 케어는 거기에다가 더 이제 불을 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 케어를 하고 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지금 계신 연대병원이나 뭐 이런데 뭐 이런 큰 대형 병원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리고
동네에 군소병원, 중소병원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네네. 가지 않고, 어차피 그렇죠. 거기 가나 네. 서울대병원 가나 뭐 값이 비싸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 산업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의료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네. 접근할 수 있고, 예. 뭐 그렇게 산업적인 걸로 보면은 뭐 생명에 있어서 돈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보건 의료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가격 내지는 비슷한 가격이면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서비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재료나 이런 걸 하는 대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 특히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건강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은 세브란스 병원이나 병원명 나와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서울대 병원 같은 곳에서도 예. 과거에는 2인실, 3인실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했어요. 예. 그래서 2인실, 3인실에서 처음에 입원했다가도 6인실이 비면 최대한 빨리 내려가는, 들어오는데 예. 지금은 6인실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2인실 비면 난 2인실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가 이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 병원, 큰 병원, 수도권 병원 이런 데로 모이고 지방에 있는 그런 병원들이 줄면서 단가가 비싸지죠. 당연히 3차 병원, 1, 2차 병원 가도 되는 사람들이 3차 병원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단가가 비싸지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어떤 의료 시스템이 고사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 안전성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거, 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되겠죠. 원래 예측도 가능했지만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 거냐. 그러면은 3차 병원 처음부터 가지 마라. 못 간다. 더 강력하게. 지금도 뭐 의뢰서를 받아서 가도록 돼 있지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죠. 근데 앞으로는 지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뭐 의뢰해서 가고 그것도 점점 이제 그 컨트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못 가게.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중증 고난이도의 서비스가 가능한 데를 이용을 못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가격으로 인한 통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걸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이쪽이 고사하겠죠, 오히려. 예. 이쪽이 없어지면은 영국처럼 뭐 실제로 어떤 중증도의 의료가 필요할 때 자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1, 2차 의료병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 3차 의료기관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밀리니까 진짜 진료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고. 그것도 그렇죠. 그런 예. 문제도 생기고. 예. 야,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를 처음에 고안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을까요? 이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건지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예. 어떤 이익이 서로 맞아서 같이 이루어진 거. 첫째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서 문재인 케어라고 대통령 이름이 딱 들어가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강하게 준다. 의료, 뭐 안전, 뭐 이런 게 정치권에서는 이걸 아이템으로 잡을만 했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 사회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상진료, 무상의료 내지는 뭐 국가 소유의 공공의료만이 정답이다. 민간 의료를 줄이고 영리병원을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참 이 생각 자체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병원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익을 안 보면 그 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국가에서 그 의사들은 그냥 뭐 공공 봉사하는 분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거를 얼마만큼을 얘기하느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 건강보험이 처음 생기고 막 이럴 때는 뭐 그 당시에는 의사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였죠. 아마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시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사들이 막 이제 생명이랑 돈을 가지고 뭐 돈 때문에 안 고쳐준다 이런 트라우마가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시장 경제 하에서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100% 국가 소유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료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7%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을 거의 제약시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뭐 그 의료 기술도 갈수록 발전해 가야 되고 첨단화돼 가는데
그게 의료비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 개발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할 지금 구조 자체가 의료 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든 그렇죠. 기술이든 의약품이든 거기다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소모적인 거고 제약시되고 작아져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보건의료에 대한 보장도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 시장을 크게 갖는 이 분야를 산업 분야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건설 경기가 뭐 좋아서 GDP의 뭐 몇 %에서 몇 %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 의료비 GDP % 안에서 모든 의사, 간호사, 기사 뭐 아니면 뭐 어떤 약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굳이 줄여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현혹을 하는 건데 뭐 본인 부담금은 적게 하면서 혜택은 많이 내겠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실손보험료가 뭐 20% 이상 또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르는 것은 말 안 하고 일단 혜택 받는 것만 계속 정치적으로 강조를 하고 네.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KTX역이나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은 보통 다른 공공기관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유독 그 건강보험이랑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선전을 많이 해요. 문재인 케어, 많이 해요. DUR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 문재인 케어 덕분에 걱정 없어요. 뭐 이런 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혜택에 대한 이미지 광고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마치 어디 음식점에 갔을 때 공짜 서비스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 주고 막 고급 서비스를 줘서 이용을 했는데 나갈 때 계산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알고서 하는 거랑 그렇지. 그 뒤에 나갈 때 갑자기 뭐 돈 이만큼 내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완전 뒤통수 맞은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쓴 것만큼 낸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현혹시키는 게 맞죠. 그 국가 지도자가 현명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이 의료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들이 지금 홍보를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덮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케어를 지금 현재 밀고 있는 이번 문재인 정부야 말 안 들을 거지만, 이제 4.15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회가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 대한민국 의료 정책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시죠. 문재인 케어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제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쳐졌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의료를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환경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뭐 당연히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산업의 그 경제의 발전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런 포스트 건강보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은 이미 애들이 입던 옷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사춘기라서 컸는데 그 옷을 갖고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건 이제 끝나는데 이 문재인 케어를 그 타이밍에 넣으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더라. 한꺼번에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자. 우리가 잘해주려고 했었던 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무상의료라던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정부 소유의 어떤 의료 형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만족할 만한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지만 세금처럼 우리가 원천 징수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건강보험의 상품은 하나예요. 5천만 국민들이 단 하나의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보험사도 하나고 그 보험사 안에 있는 상품도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기대 수준이 올라간 국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거를 영국식으로 못하게 하고 의료 배급제로 가지 않는 한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데 이제 그쪽을 이제 바라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방식은 국민들한테 자율성을 주자, 선택권을 주자라는 거예요. 건강보험의 회사라던가 아니면 같은 건강보험공단 안에서도 선택권을 주고 보험료에도 선택권을 줘서 국민들이 자기가 쓰는 의료에 대한 비용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선택에 따라서 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토대 하에서는 우리가 이미 건강보험을 40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필수적인 의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커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기꺼이 메뉴판을 보고 선택을 하면서 주문을 하는 거지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공짜인 줄 알고 썼다가 나갈 때 바가지 쓰는 그런 꼴은 안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앞으로 이제 정치를 이렇게 이끌 가실 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제 직장인 건보율이 앞으로 한 4, 5년, 5, 6년 후쯤 되면 6%, 8%까지, 8%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때는 그 월급봉투 딱 받아보면 거의 10분의 1 가까운 8%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아주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건강보험 심각합니다. 이 문재인 케어 말은 좋은데요. 여러분 이 뭐 길거리에 붙어 있는 문재인 케어 덕분에 내가 뭐 잘 살게 됐다, 뭐 건강 걱정 없게 됐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찬찬히 좀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는 그야말로 건강보험 자체가 재정이 파탄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없겠지만 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장성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